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사주하러 마치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을미월 신축일 정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음기운과 양기운 중 강한 것은? 음기운과 양기운 중에 어떤 것이 강한지를 묻는 문제가 1번. 두 번째, 이 사주 선이 국일까요? 아니면 섬세할까요? 선이 국인지 섬세한지 묻는 문제가 2번. 세 번째, 이 사주 예기능면에 타고날까요? 예기능면에 탁월한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사주 예기능면에 탁월하다면 이유는?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행을 찾으면은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는 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 강약 잡기도 용이하다는 얘기죠. 사주의 가장 강한 행이 일간의 편이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패는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패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보자고요. 쇠는 연간의 신금, 시지의 요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놓고 지장간, 일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됐네요. 쇠기운도 제법 있는 사주가 돼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 후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쇠를 생겨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보면 흙은 월지의 미토, 일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다른 데 놓고 지장간에 연지 해수안의 무토 큰 흙이 암장됐네요. 흙기운도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 후보가 되겠네요. 다음에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을 한번 잡아볼까요? 식상부터요. 식상은 쇠가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습니다.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일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됐네요. 물기운도 제법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매월달이라 물기운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보면 나무는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 월지 미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됐네요. 나무는 제법 있지만은 그러지만 지장간에 있어서 나무 기운도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면은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월지 미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불기운도 작은 불뿐이라 불기운도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쇠기운과 흙기운 중에 어떤 게 강할까요? 쇠기운이 약간 강해졌죠? 쇠기운이 지장간에 있고 나와 있는 거 있지만은 흙들이 쇠를 생하면서 쇠를 도와주기 때문에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쇠기운이 됐습니다. 그러니 사주 강력은 강사주. 또 강사주가 된 이유는 시간에 있는 정화가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일지를 생하고 일지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내팽이 돼서 사주가 더 강해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쇠기운, 그리고 사주의 강력은 강사주. 그쵸? 자, 그러면 영신은 뭘까요? 영신은 축토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사주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는 축토가 영신이 됩니까? 하고 물 수가 있는데,
축토가 만약에 없다고 보면은 시간에 있는 정화이죠. 정화가 축토가 있으니까 축토가 정화를 받아주지, 축토가 없으면 정화가 바로 신금을 쳐가지고 칠사로 작용해서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축토가 정화를 받아줘서 관이상생으로 통관영신이 됐습니다. 축토가 영신인 사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나무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주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흘러가는데 사주에 나무 기운이 너무 적죠. 나무가 약해서 사주에 해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무가 가지고 이 해수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희신은 나무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1번 문제. 이 사주 양기운이 강한가요? 음기운이 강한가요? 음기운이 강하죠. 사주의 해수 빼놓고는 다 음이죠. 신금, 을목, 미토, 신금, 축토, 정화, 유금이 전부 음기운입니다. 을팔등과 같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기운이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다음에 사주가 선이 구울까요? 섬세할까요? 그리고 애기능면에 탁월한지, 애기능면에 탁월하면 그 이유는 그것이 전부 한통속이 돼서 정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순서에 관계없이 이 사주가 섬세한지 그리고 애기능면에 탁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일주가 신금일주네요. 그리고 신축일주네요. 그러니 상당히 섬세하고 까다롭고 예민한 사주가 돼서 애기능면에 유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에 음기운이 강하네요. 음칠동이라고 그랬죠. 음기운이 강하면 집요하게 파고들고 또 애기능면에도 소질이 있는 게 음기운이 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화개살이 발달됐습니다. 축토하고 미토가 화개살이죠. 흑기운은 전부 화개살로 보면 됩니다. 이 화개살이 발달해서 애기능에 발전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주에 도화살이 상당히 발달됐네요. 유금 도화살이죠. 그렇지만 천간에 있는 신금, 유금, 신금 정화가 전부 도화살이네요. 그래서 도화살이 발달됐습니다. 신금은 유금하고 같고 을목은 묘하고 같고 신금은 아까 유금하고 같다고 그랬죠. 정화는 오하고 같아서 차오, 묘요는 전부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발달해서 상당히 애기능면에 소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상관 식상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 내끼를 뽐내는 식상이 발달돼서 애기능면에 발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금유력이 잡혀 있어서 더더욱 애기능면에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신금, 미토가 현침살입니다. 상당히 섬세하죠. 정밀하게 애기능을 펼칠 수 있는 사주가 상당히 세밀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관이상생이 되어 있죠. 항문성이 대단합니다. 그 항문성이 화개살로 잡혀 있어서 상당히 애기능 쪽으로 학명이 발달됐습니다. 관이상생이죠. 정화가 축토를 생각하고 축토가 나를 생각하는 관이상생에 대해서 항문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시지에 요금이 보입니다. 요금이 바로 녹이죠. 신금의 걸록이다 보니까 학문성이 더 발달됐습니다. 그러니 이 사주는 애기능면에 상당히 발전이 있고 또 이러한 이유로 애기능면에 3번, 4번 문제죠. 3번, 4번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애기능면에 발전이 있는 사주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선이 굵은지 섬세한지. 사주에 혈심살이 발달돼서 상당히 섬세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섬세한 사주로 상당히 선이 섬세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신축월, 정사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다시 한번요. 신해년, 신축월, 정사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는요. 자, 이번 주 문제도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강약은 사주의 강약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사주 자식덕은 어떤가요? 자식덕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주 남편덕은 어떤가요? 남편덕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자식이 남편과 같이 사는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갑진년에 독립이 가능한지, 이혼하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자식이 갑진년에 독립이 가능한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주 문제도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아는 만큼 풀어보시고, 나중에 답하고 대지해보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겠습니다. 항상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으려면 먼저 아는 만큼 풀어보는 것이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댓글로도 답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복귀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